잘 쉬고 왔나요? 음, 바로 가보자. 자, 16번. 이 오메가 문제가 나오면 이제 지레 겁을 먹는 학생들이 간혹 보여. 근데 그러면 절대 안 되고, 이 문제는 진짜 거저주는 문제예요. 가보자. 먼저 얘를 풀려면 당연히 몇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되지. 지금 x 세제곱이 1인 걸 통해서 얘를 인수분해를 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는 실근이 나오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지금 허근이죠, 허근. 그럼 여기서 허근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떤 사실관계들을 알 수 있냐? 첫 번째로 오메가는 지금 이 방정식의 근이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를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켤레도 바로 쓸게. 켤레도 근이니까 켤레의 세제곱도 1이죠. 다시 오메가는 이 방정식에서 나온 근이니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가 만족해야 될 거고, 마찬가지로 켤레도 만족해야겠죠. 이게 첫 번째 사실관계. 자, 두 번째는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더한 걸 알 수 있죠.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니까 근거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두 근의 합, 그리고 두 근의 곱을 알 수 있겠죠.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1이죠. 그럼 이 두 가지 사실관계로 그냥 푸는 거지. 기억부터 보자. 기억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 중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이게 0인 걸 알고 있으니까 이걸 3개씩 묶어보자,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첫 번째 3개가 이렇게 묶일 거고, 뒤에 3개도 오메가 세제곱을 묶어서 묶어주시면 얘는 오메가, 아니죠? 잘못 다시 써야겠네. 첫 번째 3개, 그리고 또 뒤에 3개, 그리고 오메가 6제곱 한 다음에 또 3개가 묶이겠죠. 하면서 계속 나올 텐데, 지금 3개씩 묶고 있으니까 얘가 어디까지 3개씩 묶일까? 이 마지막 끝부분이 뭘까? 이게 궁금해 해줘야 되죠. 그럼 잘 보면 얘는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6제곱, 그러면 오메가 96제곱도 있겠죠. 지금 다 3의 배수니까 오메가 96으로 묶은 것도 있겠지. 그럼 마지막 항을 살펴보면 오메가 98이지. 근데 그 우리가 더하는 건 지금 오메가 100제곱까지 더하고 있으니까 오메가 99제곱으로도 하나 묶일 테고, 대신에 얘는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없겠죠, 여기서는. 왜냐하면 100까지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얘 0이고 얘도 0, 얘도 0. 지금 다 0이거든? 그러면 요 부분, 지금 요 부분 다 0이 될 테고, 지금 여기만 계산하면 된다는 소리죠? 그럼 오메가 99는 오메가 세제곱의 33제곱과 같죠? 근데 얘가 1이니까 얘는 결국 1이란 말이야. 그럼 남는 건 1 플러스 오메가밖에 안 남네. 그래서 기억은 맞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다음 니은도 보시면 얘도 똑같이 풀면 되는데, 먼저 오메가의 차수부터 약간 내리고 시작하자. 지금 오메가의 3차 이상들은 다 차수를 내릴 수 있으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1로 바꿔주시고,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니까 얘는 1 곱하기 오메가에서 그냥 오메가로 바꿀 수 있죠.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고, 얘는 오메가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이 식을 다시 써주면 얘는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의 제곱, 그리고 곱하기 2. 이거를 정리해달라는 소리지. 좋아요. 그럼 1 플러스 오메가가 뭐냐? 1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0인데 1 플러스 오메가는 얘만 이항하면 되고,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죠. 마찬가지로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얘네 두 개에서 이 오메가만 이항하면 되니까 이건 마이너스 오메가죠. 그럼 이것들을 제곱하는 거니까 얘는 오메가 4제곱이 나오고, 얘는 오메가 제곱이 나오고 2. 결국 2의 오메가 6제곱이고 얘는 2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다음 지금 분수식인데 지금 분모가 다르니까 얘네 두 개를 통분해서 더해봅시다. 그러면 1마 오메가 1마 오메가 바 그리고 1마 오메가 바 더하기 1마 오메가 이런 식으로 될 테고, 이게 잘 정리해 주시면 분자는 1 마이너스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1이 아니죠, 미안, 2고, 그리고 분모도 잘 정리해 주시면 1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 오메가 바 이런 식으로 될 테고, 우리 근계를 이용해서 얘네들 다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구한 거를 그냥 대입만 해주시면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빼기 빼기 1 그리고 플러스 1 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3분의 3이고 답은 1이다 해서 디귿은 맞죠. 다음 얘도 니은이랑 비슷한 문제인데 1 플러스 오메가 바 미쳤나?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0인 사실관계를 이용하면 1 플러스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과 똑같죠. 즉, 이 분모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고, 그러면 여기 앞에 분수는 마이너스 1이네. 마찬가지로 얘도 1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제곱이 0이니까 얘네 두 개의 합은 얘만 이항하면 되고,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바분의 오메가 바니까 얘도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여야 하죠. 이 길은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2번. 다음. 자, 원의 접선. 원, 위의 점에서 그은 접선. 자, 이 문제를 공식을 이용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가 있는데, 점 P의 좌표가 A, B라고 나와 있으니까 일단 점 P는 원 위의 점이죠. 그러면 일단 이 식을 적어놓고 출발하는 거지. 일단 이걸 만족할 거고, 자, 원 위의 점에서 그은 접선이라는 건 자, 공식을 알고 있으면 그냥 바로 쓰면 되는데, 지금 뭐 수업 시간은 이렇게 설명했었죠. 지금 x의 자리가 두 개 있고 y의 자리가 두 개가 있는데, 점 P가 A랑 B가 x랑 y 자리 둘 중에 하나씩 각각 차지한다고 했었고, 그러면은 얘가 ax 플러스 by는 4 이런 식으로 작성되고, 얘가 곧 접선의 방정식이라 했었죠. 단 얘를 쓸 때는 주의점이 있었는데, 이 원이 무조건 중심이 0,0일 때만 쓸 수 있었죠. 이거는 나중에 나중에 너네가 선택 과목 중에서 기하라는 과목을 공부할 때 이제 2차 곡선이라는 단원이 있거든. 이 단원에서도 아주 자주 쓰이니까 만약 기하에 관심이 있으면 이건 좀 챙겨놓는 게 좋아요. 아무튼 지금 QR 길이가 8인 걸 이용해야 되죠. 그럼 얘네 두 개의 좌표를 좀 구했으면 좋겠는데, 얘네는 이 직선의 x절편과 y절편이니까 점 Q의 좌표부터 구해주면 얘는 a분의 4,0 얘는 0,b분의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식을 써줄게. 그러면 QR의 길이는 루트에 a제곱분의 16 더하기 b제곱분의 16이고, 이거 통분해서 정리를 해주면 루트에 a제곱 b제곱 16 그리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나오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아까 우리가 구해놓은 식이 있죠. 요거를 잘 대입을 해주면 얘는 루트에 a제곱 b제곱분의 16 곱하기 4를 할 수 있죠. 그럼 분자는 64 a제곱 b제곱. 그럼 루트 밖으로 다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고 얘가 지금 8이라는 상황이지. 그럼 AB는 1이겠구나 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음. 좋아. 그러면 이 문제를 아니 선생아 이거 좀 약간 좀 짜증나는 문제 아니야? 왜 이딴 문제를 넣었어? 이거 공식 모르면 못 풀잖아 라고 이제 누군가는 마음속에 소리를 칠 텐데 이건 공식을 모르고 너네가 기본 도형에 대한 이해만 잘하고 있다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어, 뭔 소리냐? 지금 이 점 P의 좌표가 A, B인데 A, B의 값을 구하라 했거든? 근데 A, B 두 개의 곱, 나중 가면 좀 또 다시 배우겠지만 두 좌표의 곱과 관련되어 있는 건 어떤 도형의 넓이와 관련되어 있거든? 여기서 A, B는 잘 봐봐. 이 그림에서 X축에다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길이가 A예요. Y축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길이가 B거든? 그럼 A, B라는 건 지금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돼. 지금 이 넓이를 구해라 라는 걸 돌려서 말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얘 지금 원과 직선이 나와 있으니까 이 원의 중심과 접점을 이런 식으로 이어주시면 얘가 정확하게 직각이 되고 이 직사각형은 원 두 개가 아니죠. 직사각형이 반으로 쪼개지겠죠. 그럼 내가 만약에 지금 이 빨간색 삼각형 넓이만 구할 수 있다면 두 배 시켜버리면 끝이잖아. 그죠? 그럼 이 빨간색 넓이를 구할 거야 이제. 봅시다. 음. 그러면 지금 목표는 정했고 이 겉에 테두리에 있는 요 삼각형을 보자. 지금 알고 있는 건 얘밖에 없거든. 지금 이 길이가 8이고 지금 얘는 반지름으로 알고 있어요. 2야. 그러면 얘는 직각 삼각형인데 내가 여기 동그라미 x라고 놔볼게. 그러면 여기 직각이니까 여기 동그라미 돼야겠죠. 근데 여기도 직각이니까 여기 x 돼야겠지. 그러면 여기 직각이니까 다시 여기 동그라미 되고 그러면 여기 안에 갇혀있는 자그마한 삼각형이랑 겉에 있는 요 삼각형이랑 정확하게 닮음이죠. 그럼 닮은 비를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변 동그라미 x를 품고 있죠. 여기 변 동그라미 x를 품고 있죠. 그러면 닮은 비는 4대 1이네. 근데 닮은 비를 통해서 넓이 비도 구할 수 있었죠. 얘 제곱해버리면 되니까 넓이 비는 16대 1이고 이 큰 삼각형의 넓이는 지금 밑변이 8이고 높이가 2인 삼각형이니까 얘는 넓이가 지금 8이란 말이야. 그럼 이 작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이죠. 그럼 끝났네? 우리 원래 목표가 이 작은 삼각형 넓이 2배 하기로 했으니까 답은 1이구나 라고 접선의 방정식을 하나도 안 세우고도 풀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중학교 때 이 기본 도형을 잘 해놨어야 돼요. 다음 이제 주관식이죠. 가봅시다. 연립부동식. 먼저 위에 거부터 인수분해해서 잘 정리를 해주면 얘는 x-3,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로 인수분해되고 여기서 나오는 해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라는 범위의 해가 나오죠. 자, 밑에 거는 확실하게 정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a가 2보다 크다면 이런 식으로 해가 나올 테고 a가 2보다 작다면 이런 식으로 해가 나오겠죠. 그러면 먼저 위에 거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위에 거부터 그려보고 가자. 이렇게 나올 건데 이놈의 해가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이 경우는 다시 이 경우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2부터 A까지인데 2부터 A까지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나? 그럼 겹치는 부분이 여기인데 지금 그러면 주어진 해가 말이 안 되죠. 좋아. 그러면 얘가 답일 거고 2부터 쭉쭉쭉 내려가서 A의 위치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지금 A가 일단은 무조건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는 위치해야 되죠. 그래야만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생기니까.
그럼 경계를 스스로 확인해야 되는데 a가 마이너스 1이면 되냐 확인해보면 이렇게 돼도 아무런 상관이 없지. 왜냐면 둘 다 빵꾸여서 어차피 마이너스 1은 해에 안 들어가거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는 등호를 붙여도 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고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라 할 수 있죠. 다음 음, 하기 전에 일단 삼각형의 외심의 정의부터 알아보면 삼각형의 외심이라는 건 어떤 삼각형이 존재하는데 삼각형들은 항상 외접원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외접원을 가지고 있거든. 음, 이거 아무튼 대충 이런 식으로 모든 삼각형은 외접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원의 중심이 있을 거란 말이야. 아 그러면 외접원의 중심을 우리가 외심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외심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이 외심으로부터 삼각형 세 꼭지점까지 떨어진 거리가 모두 같아야 돼. 반지름으로. 얘를 이용할 수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 똑같이 구해볼게요. 지금 세 꼭지점의 좌표가 다 주어져 있으니까 지금 외심의 좌표를 P, Q라고 하고 즉, 요 거리, 요 거리, 요 거리가 세 개가 다 같아야 되죠. 그거를 식으로 바로 적어자. 먼저 A까지의 거리를 먼저 써보면 P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Q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C까지의 거리랑 같다를 써주시면 이렇게 써지겠죠. 지금 루트를 일부러 안 적은 이유는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일부러 안 적었어요. 마찬가지로 B까지의 거리 그걸 써준 다음에 얘가 또 C까지의 거리와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문자 두 개고 식 두 개니까 두 개 연립하면 무조건 풀 수 있죠. 얘부터 일단 간단하게 정리하면 좌변에서 P제곱 Q제곱이 나올 텐데 우변에서도 P제곱 Q제곱이 나오죠. 그럼 서로 소거가 될 테니까 1차식만 계산해보자. 좌변에서는 그러면 4P-2Q고 그리고 상수항이 4랑 1이 나오니까 5가 되겠죠. 우변에서는 2P 플러스 1이 나오겠네. 그럼 얘 잘 정리해주면 2P-2Q가 마이너스 4고 P-Q가 마이다 라는 식이 나오죠. 자, 밑에도 이제 1차식만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6P 플러스 2Q 플러스 10 이게 2P 플러스 1이네. 그러면 마이너스 8P 플러스 2Q가 마구다 이렇게 써지죠. 그러면 얘 두 배 해서 밑에다 적어보면 2P 마이너스 2Q가 마이너스 4다. 두 개를 더하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6P가 마이너스 13이니까 P는 6분의 13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자 Q는 여기다가 대입하는 게 가장 빠르겠지. Q로 정리하면 Q는 P 플러스 2니까 P에다가 2를 더하면 되고 그럼 얘는 6분의 25죠. 문제에서 두 좌표를 더한 다음에 6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6분의 38에다가 6 곱하면 답은 38이다. 좋아. 다음. 좋아. 자, 이 문제는 아주 굉장한 함정이 파져 있죠. 함정. 이 함정에 이렇게 쏙 하고 빠져버리면 안 돼요. 이제 함정을 설명할 텐데 먼저 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풀었을 거야. 자, 이런 2차 식이 있는데 그렇지 맞다. 2차 식을 2차 함수로 인식할 수 있었지. 그래. 그러면 이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커지려면 무조건 아래로 블록해야 되는구나. 그래야만 0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역시 난 똑똑해 하면서 최고 차이의 개수가 양수다. 이걸 먼저 적었을 테고 그리고 맞아 맞아.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붕 떠 있으려면 맞아 판별식을 썼어야 됐었지. 뭐야 이가 곱해져 있네. 짝수 판별식을 쓰면 되는구나. 짝수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써주면
아, 이거 뭐야, 너무 쉽잖아 하면서 어, 문제를 막 풀었을 텐데, 그러면 얘를 풀어주면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서, 이것도 전개를 해서 푸는 게 아니고 n-1로 묶어서 풀면 좀 간단하죠. 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m은 1과 4 사이가 되고, 아, 역시 난 똑똑해 하면서, 아, 좋아, 이번 시험 느낌이 좋은데 하면서 막 넘어갔을 거라고. 근데 이렇게 쓰면 틀리죠. 왜 틀렸냐면 지금 90% 완료됐는데 얘가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전혀 없어. 지금 얘는 그냥 부등식이라고 적혀 있거든. 그러면 3은 1보다 크다. 얘도 부등식이란 말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가 없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즉 m이 1이어도 사실 부등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m에다가 1을 넣은 다음에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1을 넣어버리면 이거 다 삭제되고 3은 0보다 크죠. 그러면 어차피 x 들어갈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부등식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할 수 있지. 아, 그러면 m이 1일 때도 성립하는구나 하면서 여기에 등호를 추가시켜줘야 했었죠. 어. 근데 사실 나도 이게 센 문제 있었는데 나도 이걸 풀면서 틀렸어요. 나 그래서 나 이런 게 너무 싫어. 굉장히 쪼잔하잖아. 어. 자, 이런 거를 뭐 미리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누구나 한 번씩은 다 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경험한 셈이지. 아무튼 자, 다음. 어, 음. 자, 일단은 이 식을 만족한다 했으니까 대입을 해봅시다. 먼저 저 만족하는 식을 작성해 보면 얘가 PA의 제곱이고 PB의 제곱은 음, 이렇게 적히고 얘가 10이죠. 그러면 이 좌변을 잘 정리해 줄게. 그럼 2A 제곱 그리고 2B 제곱이 나오고 여기서 4A 여기서 마이너스 4A 나오지만 두 개가 상쇄되고 그리고 상수항이 여기서 4 여기서 4 나오니까 총 합쳐서 8이 나오죠. 그럼 8 넘긴 다음에 2로 나누면 이렇게 되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지금 점 P는 어떤 고정된 점이 아니고 좌표축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점인데 한마디로 지금 점 AB가 이렇게 있고 P는 이 점까지의 거리의 제곱과 이 점까지의 거리의 제곱 이거를 합친 게 10을 만족하면서 어떻게 막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움직임의 이동 경로를 봤더니 이런 식이 나왔다는 소리거든? 그럼 얘는 이렇게 쓰면 좀 눈치를 챌 수 있는데 이거의 의미는 얘는 중심이 0,0이고 지금 반지름이 1인 상황이구나. 즉, 이 점 P는 이런 식으로 중심이 원점이면서 반지름이 1인 원을 삥삥삥삥 돌고 있었다는 소리죠. 마치 지구와 달처럼 이렇게 삥삥 돌고 있었다는 소리지. 그랬을 때 우리가 결국 구하는 건 요건데 이것도 어떤 의미가 지금 있죠? 얘는 A, B로부터 6,8까지의 거리라고 할 수 있죠. 다시 6,-8까지의 거리랑 관련이 있어. 왜냐하면 거리 공식을 써주면 A-6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8의 제곱하면서 이 안쪽에 있는 식이 얘와 동일하잖아? 그럼 결국에 이 거리의 제곱을 구하라는 소리고 지금 AB의 자취가 중심이 원점이면서 반지름이 1인 원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타겟하는 점은 지금 6,-8이니까 원 밖에 한 점으로부터 이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를 구하는 거와 똑같죠? 그러면 우리 알고 있잖아? 원의 중심 거친 다음에 반지름만큼 더 가면 이때가 최대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길이는 1이고 이 길이는 알고 있죠? 원점과 6,-8까지의 거리 공식을 써주면 이때는 6, 8, 10이 나오죠. 그러면 총 길이는 11이 최대고
거리의 제곱을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121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거의 다 끝났네. 응. 원을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였더니 직선과 접했대.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좀 머리를 써야 되는데, 원을 평행이동할 때는 이 원을 전체를 다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 원의 중심만 이동하면서 관찰하는 거야. 이게 뭔 소리냐면 어, 지금 너네 세대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자, 옛날에 이제 지갑이 있었어. 지갑. 이제 지갑이죠. 응, 여기 이제 지폐를 꽂고 다니는 거지. 응. 지갑이 있는데 옛날에는 5만 원권이라는 게 없었거든. 옛날엔 다 만 원권이었어요. 만 원, 5천 원, 그리고 천 원. 그러면 이제 지금으로는 5만 원권 그냥 두 장 다니고 다니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만 원짜리를 10장 갖고 다니든지 아니면 5천 원이랑 합치면 뭐 합쳐서 막 20장, 천 원까지 합치면 막 30장 이런 식으로 들고 다녀야 했거든. 너네도 알겠지만 이 돈이라는 게 생각보다 두꺼워갖고 30장을 여기 지갑에다 넣어갖고 달고 다니면 얘가 너무 뚱뚱해서 이 접히지도 않아요. 얘가 막 이런 식으로 접혀. 막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야. 포춘쿠키처럼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지갑 다 들고 다니면 힘들다. 그냥 카드 한 장 들고 다니자. 이 안에 돈 넣고 그냥 이걸로 결제 다 하자. 라고 하면서 편리해진 거잖아. 이 원도 마찬가지로 원을 다 들고 다니면 마치 지갑을 다 들고 다니는 거와 똑같아요. 너무 힘들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원의 중심만 들고 다니면서 관찰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 가봅시다. 지금 이 원의 중심이 3,0인데 얘를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이동했대. 그러면 3,a가 되겠죠? 얘는 점의 평행이동이니까. 그랬을 때 이 직선과 접했대. 야, 그럼 이게 뭔 상황이냐면 중심이 3,a고 지금 원의 반지름은 절대 안 바뀌겠죠. 동일한 원이니까. 그러면 얘가 이 직선과 접했대. 야, 그러면 점직거리를 쓸 수가 있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정확히 움직이기 전에 반지름과 동일할 테니까 얘는 루트 20이 돼야 되잖아. 그죠? 그럼 점직거리를 써주시면 루트에 16 플러스 4 그리고 12 플러스 2a 마이너스 7의 절대값, 이게 정확히 루트 20과 똑같아야 된다. 이걸 풀어주시면 절대값의 2a 플러스 5가 얘는 20이 돼야 되고, 지금 양수 a의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a는 2분의 15여야겠네. 좋아요. 다음. 음. 지금 어떤 원이 있는데 직선과 만날 때 지금 두 교점을 A, B라고 한 거죠. 그랬을 때 이 길이를 구해라. 그럼 얘가 정확히 현의 길이를 물어보는 거죠. 현의 길이. 그러면 현의 길이 구하는 건 정확히 똑같은데 중학교 때랑. 현의 길이 구할 때는 항상 원의 반지름과 그리고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얘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정확히 수직 이등분이 되고 이 삼각형 안에서 피타고라스 쓰면 이 길이 알 수 있고 이 길이 2배 시켜버리면 현의 길이로 알 수 있죠. 그러면 한번 해보자. 지금 원의 반지름은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지금 이 원의 반지름이 3이죠. 좋아. 그러면 이제 점직거를 써주시면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2,2인데 직선의 방정식은 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이죠. 그러면 루트 2분의 마이 뺄 3이니까 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는 루트 2분의 1이네. 그럼 이 안에서 피타고라스를 써주면 여기는 9 마이너스 2분의 1의 루트를 써주시면 되고 얘는 어 2분의 루트 33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를 2배 시켜버리면 되니까 루트 34가 답이네요. 자, 두 문제 남았네. 음, 아래 그림과 같이 어, 지금
AP 길이, 그리고 PQ 길이, QB 길이 이 세 개를 나눠서 생각해보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그럼 보자. 내가 이 점 A를 이 AP 길이와 똑같은 도형을 작도할 건데 어떻게 작도하냐? 얘를 Y축으로 대칭 이동을 해요. 그럼 A'이 생길 텐데 얘는 정확하게 두 개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이랑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은 무조건 합동일 테니까. 마찬가지로 이 B도 이렇게 정확하게 대칭 이동 시켜버리면 지금 여 길이나 정확하게 똑같겠죠. 그럼 이제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원래 이거 이 디귿자 모양을 구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힘들다. 근데 길이가 같은 도형을 작도해봤더니 이거 얘가 언제 최소가 될까 이걸 구하는 거로 바뀐 거죠. 그러면 이 직선상일 때 A'과 B'이 한 직선상에 있을 때 이때가 최소가 되겠지. 좋아요. 그러면 뭐 이제 간단해진 거죠. 지금 점 A의 좌표가 1,4였으니까 A'은 Y축 대칭 이동이니까 마이너스 1,4가 될 거고 B가 6,2고 그럼 B'은 X축 대칭이니까 6,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일직선상에 있을 때 요 길이를 구하는 거로 바뀐 거죠. 그럼 두 점 사이에 거리 공식을 써주면 되겠지. 그럼 루트에 49 플러스 36 해서 답은 루트 85다 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이 문제가 좀 더 발전하면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최소 값을 물어볼 수도 있는데 지금 P와 Q에 다시 최소가 될 때의 P와 Q의 좌표를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러면 그 문제도 한번 풀어보면 지금 A'과 B'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 최소인데 P'과 Q'은 최소일 때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에 X절편과 Y절편이죠.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기울기를 먼저 구하자. 기울기는 X 증가량 그리고 Y 증가량 그러면 7분의 마이너스 6이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7분의 6에 X B'을 넣는다 치면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죠.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7분의 6X에 플러스 7분의 플러스 7분의 36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4를 해줘야 되고 그러면 7분의 22가 되겠네. 그러면 최소일 때 점 P의 좌표는 이 직선의 Y 절편과 똑같으니까 얘는 0,7분의 22라고 구할 수 있는 거고 최소일 때 Q의 좌표는 얘는 저 직선의 X 절편과 똑같으니까 얘는 6분의 22,0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최소일 때 점 P와 Q의 위치도 찾을 수가 있다. 이것도 따로 챙겨두세요. 마지막 X축, Y축 그리고 직선 3개 동시에 접하면 이게 굉장히 특수한 상황인데 자,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는 것부터 일단 개특수예요. 개특수. 응? 특수 중에서 미친 특수야. 보면 음, 음, 지금 이 직선에 접한다는 건 잠깐 제껴두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중심이 사사분면 위에 있으면 지금 원이 이런 식으로 위치한다는 소리죠. 그러면 중심을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쉽게 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반지름을 R이라고 놓으시면 얘는 R이 되고 반지름은 항상 양수니까 얘는 R, 마이너스 R이 되겠죠. 괜찮나? 그러면 여기까지 온 거고 이 원이 요 직선에 접한대. 그러면 저 직선은 기울기가 양수니까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점직거리를 쓸 수가 있겠지. 그리고 그 거리는 곧 R이겠죠. 걔를 써주시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쓰고 점집거를 써보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얘 길이가 r이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얘는 7r 마이너스 6 이게 5r이 되고, 그럼 절대값을 벗겨주면 얘는 5r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5r이 될 수도 있죠. 얘부터 풀어주시면 이 r이 6이니까 반지름이 3일 수도 있고, 얘는 12r이 6이니까 r이 2분의 1일 수도 있다 라는 소리지. 그래서 두 원의 반지름 길이의 합은 2분의 7이라고 할 수 있죠. 좋아. 여기까지 고생했고, 자, 모의고사 파트에서 봅시다.